안녕하십니까. 삼나기 프로젝트 웃음과 행복 두 번째 강의 한림성심대 이윤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1강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웃음과 행복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의 상관관계, 또 행복하기 위한 삶의 양식,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양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죠. 불행하고 또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틀어서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시간, 행복한 만남, 행복한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웃음과 행복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행복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다들 불행하게 인생을 산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행복은 항상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뉴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강에서도 얘기 나눴는데, 행복 자체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배우는 거다.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또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은 우리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은 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떻게 세팅되고 우리가 그에게만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또 자기의 삶을 자신이 끝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불행한 결정들을 하고 또 그렇게 결단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 모르고 있냐면 우리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행복들, 그 다음에 또 중간급의 행복들, 큰 행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글씨를 하나 쓰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고 행복하기도 하고, 작은 용돈을 손녀딸에게 주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한 것들의 연속인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행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느냐의 행복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1강에서 우리가 강의를 서로 들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행복들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또 불행한 것, 그 다음에 불평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행복들이 옆에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요, 마음의 상태예요. 생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즐거우면 행복, 내 마음의 상태가 괴로우면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즐겁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죠. 네. 계속 즐거운 거예요. 항상 뭘 해도 즐겁고, 실패했는데도 즐겁고, 심지어 차였는데도 즐겁고, 정신 이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갑자기, 시련을 당하거나, 또 망하거나 그러면, 불행하죠. 근데 불행한데, 그 불행을 언제쯤 극복하고 그것을 정리하느냐. 사람마다 다른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는 편이고, 이제 불행한 사람들은
그거를 정리하는 것을 좀 빨리빨리 못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항상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의 참 모습이 뭐냐?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의 즐거움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그 라면이 익어가는 모습이 아주 그냥 뽀글뽀글 파랑, 양파랑, 막 계란이랑 막 돌아가면서 아주 맛있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거 행복이죠. 그런 즐거움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의 향에 또 커피를 마실 때의 기쁨,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거 자체가 행복입니다. 뭐 큰 거 바라지 않죠. 그냥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대로. 또 하나는 몰입하는 것. 쫙 들어가는 것.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기억한다. 아니면 내가 목공예를 한다. 아니면 또 찰흙을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수를 놓는다.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몰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몰입이 즐거움을 줍니다. 저도 가끔 이제 나무로 뭘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때 잠시 몰입해야 되거든요. 몰입이 안 되면 작품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래서 몰입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품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즐거움이 행복한 것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에 또 나보다 약하고 어린 자를 도와줬을 때에 그들이 기뻐할 때 그때 내가 즐겁거든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이다. 나보다 약한 자, 돈이 없는 자 내가 돈이 있어서 도와줄 때, 또 재능이 없는 자 내가 재능으로 도와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야 행복과 연결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즐거워야 행복한데 그 fun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고 just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고 그 다음에 몰입할 때 즐겁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할까요? 인생의 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똑같이 70년, 80년을 살아도 행복한 70년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행한 70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불행한 80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80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5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고 8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그거 뭐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불행하고 막 심각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불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과 불행은 나의 결정이지 뭐 만들어 놓은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내가 뭐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렇다. 아니 뭐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다. 아니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결정 요인 중에 40%가 나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뭘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내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서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서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호감이 갑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인간은 그게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웃고 있는 대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따뜻하게 얘기하고 미소로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이 좋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느냐? 왜? 아니 그 행복해야다고 하는 거는 또 행복이 이게 전이 되거든요. 전달되는 건데 웃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웃고 있게 할 수 있죠.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화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웃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실 때, 유재석,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것도 웃고 있는 건데, 진짜 웃고 있는 거는 뭔지, 유색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진정한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쁘게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을 때의 그 사람의 상태는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불행이 아니에요. 보통 불행한 사람들의 표정은 이런 표정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인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웃고 있지 않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뒷센 스마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의 근육이 모두 움직이는 진짜 웃음. 예, 여기도 웃었죠.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근육이 눈의 근육, 그 다음에 입의 근육이 다 웃은 상태. 이걸 뒷센 웃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웃음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웃는 조롱의 웃음, 그런 작은 웃음이 아니라 이런 큰 웃음, 이걸 뒷센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뒷센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그 뒷센 웃음을 한번 지어볼까? 하나, 둘, 셋. 뒷센 웃음을 입도 눈도 완전히 다 웃는 웃음을 할 때 근육이 얼굴의 근육이 다 움직이는 그런 웃음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웃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서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올 뿐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뒷센 웃음을 짓는 방법을 말씀 올리면 첫 번째는 입술 끝이 위로 당겨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거. 위로 싹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눈이 안쪽으로 약간 모아집니다. 두 눈이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웃다 보면 이렇게 웃다 보면 모아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겨요. 눈가에 주름이 당장 생기죠.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뺨의 상반부가 들어 올라가죠. 이렇게 들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했던 미소 또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뒷셈 미소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서 여기가 올라가고 이건 이렇게 모이고 내려오고 요런 스마일에 완벽한 스마일, 뒷센 웃음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뒷센 웃음을 지을 때 우리의 뇌는 이 객체가 이 자아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이게 다 행복한 요인이에요. 다 행복한 요인이지 여기서 뭐라도 좀 부족하면 본인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아프리카 가나의 친구들이 다 같은. 그러면 집 없는 거, 차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거든요. 오늘 먹을 옥수수가 누군 두 개고 나는 하나라 불행하게 느끼는 것.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하다를 느끼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일반인 시니어들이라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느 정도 친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다 다른데 그런 그 자산이 나에게 매우 소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하네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때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면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다음 화면을 보면 중요한 게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면 사람은 돈도 많이 법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고 또 행복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해야 친구도 많이 사귄다. 이게 역으로 됐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친구도 많이 있어야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행복해야 돈을 벌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행복해야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라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인데 행복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행복하냐? 웃어야 행복하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있었는데 웃을 때에 행복감이 오고 행복해야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휴먼, 맨카인드들은 다 어떻습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매우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커피 드실 때, 그죠? 또 좋은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행복 추구권은 누구에게나 다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을 만드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불행해지더라. 왜냐하면 행복의 결정 요소 중에 40%가 자기 의지예요. 개인의 의지인데 이 개인의 의지가 부정적이다. 이 사람 아무래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보면 정의는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인간이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복 추구권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아. 또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 어제는 뭐 피아노를 칠지 못했는데 오늘은 바이엘을 치고 그다음 바이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치고 뭐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이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인데 긍정적 심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긍정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긍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웃고 또 웃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잘 이루는 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긍정심리학자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요. 퀘스천이 뭐냐? 과연 잘 사는 게 뭐냐? 그죠?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사는 게 뭘까요? 네? 잘 사는 게 뭘까요? 또 행복한 삶은 또 뭘까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개인차가 다 있어요. 누구는 뭐 이런 게 행복하고 누구는 저런 게 행복하고 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네.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과 덕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지독한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 또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긍정적인 성품과 능력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심리학자들은 퀘스천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 문제를 풀어가면 긍정심리학의 토대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론들이 완성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란 쾌락주의, 그죠?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 또 주관적인 악령, 그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요소와 또 인지적 요소가 있고
삶의 만족도 또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현적 입장, 개인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 그걸 이제 또 행복이다 볼 수 있고요.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 그냥 돈만 번다, 돈만 많이 번다,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번 것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준다.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평생을 뭐 분식집을 하신 할머니가 20억을 모았는데 그거를 어느 대학에 다 기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다. 아니 그 큰 돈을 왜 다 거기다 기부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즐거워.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즐겁지 인상 찡그리고 있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지 않아요. 네가 다 한 다음에 난 나중에 할게. 그런 거야. 내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이런 적극적인 engaged life를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세 번째는 meaningful.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냥 뭐 나 혼자 잘 되겠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뭐 잘 죽겠다. 이게 아닌 거죠.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의미 부여자예요.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나비와 같다. 쫓아다닐 때는 붙잡을 수 없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파랑새를 잡는 거와 비슷한데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우리 집에 있었고 내 옆에 있는데 그냥 뭐 다른 데 쓸데없이 싸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잘못된 행복 추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긍정심리학의 정신건강 모델에 정서적 안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녕이 있는데 정서적인 안녕은 긍정정서, 즐거움, 명랑, 평온, 만족 등의 충만한 감정입니다. 또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인지적인 평가,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과거보다 나아졌다. 그죠? 심리적인 안녕, 환경의 통제, 환경의 대처 능력,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또 자율성인데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편안한 느낌을 갖는 거. 사회적인 안녕, 사람들의 복잡성을 잘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사회적인 통합, 소속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 뭐 노인들끼리 같은 노인정에 같이 가 있는 거, 친구들과 함께 크로켓볼을 하는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안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50%가 이제 기준점인데 이건 인간의 DNA.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 경향성, 그죠? 기질 그런 것들이고 10%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인데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못 바꿔요. 10%못 바꾸고 50%도 못 바꾸는데 40%는 인간의 삶의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그죠? 이 삶의 형태에 대한 개인의 태도예요. 태도는 의지죠. 결국 개인이 결정짓는 의지에 따라서 행복의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피니스 코션트라고 하는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피터슨이 2006년에 봤는데 낮은 상관이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사회계층, 수입액, 도, 그 다음에 자녀 유무, 지능 수준, 신체적 매력도, 중간 정도는 결혼, 종교, 여가 활동, 친구의 수, 신체적 경광,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내부적 통제 소재. 높은 상관이 있는데 직업 만족도, 낙관성, 자존감, 성적 활동의 빈도, 긍정 감정의 경험, 그 다음에 감사 경험. 이게 높은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이 높은 상관이 좋아야 돼. 높은 상관이 좋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 자,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을 할 것,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강에서 얘기했던 조지 밸런트 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본다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정서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금주, 금연, 운동, 적절한 체중은 이제 육체적 차원의 네 가지, 7가지 중에서 우리가 5가지 이상일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다 5가지 이상의 행복자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행복과 웃음과 행복에 관련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